깊은 밤, 인적 드문 도로는 굽이굽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차량이 마치 포탄처럼 도로를 벗어나 인근 건물로 돌진하였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고철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세 사람 중 2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한 명은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이 교통사고는 세 가정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 사건을 단순한 불행한 사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깊어질수록 소름 끼치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였던 이 사고는 사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무대였습니다. 그 배후에 있던 진범은 재판을 맡은 판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22년으로 돌아가 그 기묘하고 섬뜩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2022년 7월 31일 새벽 5시 30분경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외곽 도시 스트롱스빌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토요타 캠리가 고속으로 질주하던 중 프리덱 회사 건물에 충돌하였고 차량은 거의 두 동강이 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약 45분 후 한 행인이 사고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곧 구조대가 도착하였습니다. 차량 안에는 의식을 잃은 3명의 젊은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17세 소녀 맥켄지였으며 조수석의 루소와 뒷좌석의 다비에는 중상을 입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맥켄지는 계기판 아래에 끼어 있었으나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사망한 두 남성과 함께한 맥켄지는 모두 지역 고등학교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맥켄지는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의 여학생이었고 루소는 그녀의 남자친구로 패션 감각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다비에는 루소의 친구로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외모도 훌륭하여 이들 셋은 늘 함께 어울리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고 당일 밤 세 사람은 친구 폴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자리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마약류를 발견했으며 검시 결과에서도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넓고 구불구불한 도로로 제한 속도는 시속 56km에 불과하지만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과속 사고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도로에서 시속 87km 이상의 경우 차량 제어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과실 사고로 보였으나 점차 밝혀지는 정황은 단지 부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어두운 시각, 금지 약물을 흡입한 맥켄지가 운전 중 과속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처음엔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와 차량 주행 기록 분석 결과 차량은 초반에는 느리게 주행하다가 건물에 가까워지며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였고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향 전환과 변속기의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어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요타 본사에 문의했고 차량은 정기 점검을 받았으며 브레이크, 가속 페달 등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맥켄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만 했던 것일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맥켄지를 찾은 경찰은 그녀에게 당시 상황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고 친구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큰 충격에 휩싸여 오열하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즉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부분적 기억 상실로 해석하였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의 기억이 단절되자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멈출 무렵 루소의 친구가 던진 한마디가 경찰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는 요즘 루소와 맥켄지가 자주 싸우고 집안이 난장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더 복잡한 사건일 가능성이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양측 가족을 접촉했지만 각자의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맥켄지의 어머니는 딸과 루소는 사이가 매우 좋았고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다툰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루소 측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루소의 어머니는 최근 반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나빴고 말다툼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맥켄지의 강한 집착이 문제였으며 루소가 다른 여성과 말만 섞어도 그녀는 격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7월에는 두 차례 큰 다툼이 있었고 한 번은 루소가 그녀를 집 밖에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으며 맥켄지는 문 앞에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장면은 루소가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또 다른 충돌은 7월 17일 고속도로에서 벌어졌고 루소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친구 마틴이 도착했을 때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후 루소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더 이상 그녀의 통제를 견딜 수 없다며
이별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맥켄지가 차를 들이받겠다고 말했던 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루소의 형 역시 둘은 계속 싸우다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7월에 동생은 분명히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맥켄지를 치료한 의료진은 그녀가 깨어난 뒤 극도로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증언했으며 일부는 그녀의 기억상실이 연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았던 사건을 정식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나 자백이 없기에 현재는 맥켄지를 비공식적으로 감시하며 진실을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초 맥켄지는 남자친구 루소가 사망한 후 그의 형에게 사진을 관 속에 넣어달라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는 애도의 글과 추억 사진들을 연이어 올리며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모습에 경찰은 일시적으로 그녀를 단순한 피해자로 여겼으나 곧 그녀의 태도는 급변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맥켄지는 로스앤젤레스의 모델 회사에 취직하고 SNS에 할로윈 파티와 콘서트 사진을 활발히 게시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고 그녀의 과거와 성향을 조사한 결과 과보호 속에서 자라며 강한 소유욕과 충동성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5세 때는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잦았고 SNS에서 약을 해도 아무 일 없는 여자라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고 이틀 전인 7월 28일 그녀의 휴대폰 GPS 기록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포착되었고 해당 지역은 평소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사전 답사로 보고 이번 사고를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맥켄지는 살인 등 12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재판에서 검찰은 차량 데이터, GPS 정보, 사고 전 감정, 다툼 증언 등 간접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맥켄지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태도로 머리를 만지거나 손톱을 바라보며 여유를 보였고 운전면허 10년 정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냉소적인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맥켄지가 희귀한 심장질환으로 실신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차량 조작 기록과 충돌 당시 행동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차량이 급가속과 핸들 조작, 변속까지 있었던 점은 그녀가 의식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맥켄지가 사고 이틀 전부터 사고 현장을 사전 답사했고 새벽 5시 30분이라는 시간과 외진 도로를 고의로 선택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생일은 사고 이틀 뒤인 만 18세로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하려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녀를 성인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 말미 맥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녀가 출소 후 파티와 공연에 참여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8월 14일 법원은 맥켄지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그녀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에서 살인자로 변했고 단순한 충동이 아닌 사전 계획된 행위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직후 맥켄지는 충격에 젖은 표정을 지었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 연민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죄의식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